남미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 칠레를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브라질을 먼저 가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브라질에 머무르면서 느꼈던 점을 먼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21년) 늦은 가을 저녁 비행기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공항을 경유 상파울로까지 장장 25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코시국이었던 탓에 비행기에 있는 내내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계속 있어야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브라질은 한국과 정반대로 열대기후에 속하는 곳이어서 11월 중순은 여름 시작 직전으로 조금 더웠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습기가 많은 기후는 아니었고요. 제가 주로 머물렀던 남부지방은 비도 내리고 폭풍도 몇 차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였습니다. 브라질은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국어인 포르투갈어 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가끔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흔치 않으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사실 영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가끔 불편한 것도 있긴 했지만 함께 동행한 현지인 친구 덕분에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포르투갈어는 어느 정도 숙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며칠이 아닌 몇 달을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빌려 생생한 브라질의 일상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최남단인 히우그란지까지 자동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넓은 국토를 자랑하는 곳답게 브라질 남과 북의 직선거리는 약 4,400km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긴 나라이기도 합니다.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도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는 게 다소 피곤은 했지만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브라질은 따로 국제면허증이 없어도 국내 면허증으로 자동차 렌트 및 운전이 가능하며 한국과 같은 교통체계여서 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동차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버스나 우버와 같은 대중수단을 이용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브라질로 떠나기 전 몇몇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은 위험하지 않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남미 여행하면 생각이 든 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동양인에게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주는 나라이기도 하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혹시 생길까봐 말이죠. 하지만 직접 브라질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도 맛보고 또 가정도 방문해보고 여기저기 두루 다녀보니까 대부분은 친절하고 낙천적이고 또 정도 많은 모습이었고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 가족 간의 그 짙은 우애와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낯설지 않고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치안은 한국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현지인과 반드시 함께 가거나 혼자 다니면 위험한 곳도 있고요. 특별히 더 위험한 지역도 있고 번잡한 도시나 사람 많은 장소에서는 소지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늦은 시간이나 외진 곳은 피하고 항상 주의하면서 다닌다면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 다닌 것은 아니고 현지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사소통이나 기타 다른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지내는 내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습니다. 팬데믹은 이제 거의 종식되어가는 양상이지만 그로 인해 치솟은 물가로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브라질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은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일반 물가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가 있으니 브라질 여행 예정이신 분들은 잘 계획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브라질 여행은 국제공항이 있는 상파울루를 기점으로 히베이랑 프레투, 다시 상파울루를 거쳐서 쿠리치바, 주레레, 그리고 히오그란지두술의 트라만다이, 포르투알레그리, 펠로타스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이 있는 브라질 최남단 히오그란지 카시노까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일상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문화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가끔은 놀라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의사항들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특별히 언어 소통에 큰 문제만 없다면 누구에게든 브라질 여행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짧게 제 몇 가지 느낀 점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머물렀던 곳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한 브라질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